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과 함께 하시는 지식의 향연을 또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너무 보고 싶어서 어떻게 기다리셨습니까? 그러게요. 항상 주말이 힘드시죠? 네, 주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금단 현상 생기고 가슴 답답하고 네, 저희가 주말에도 뭘 어. 올리고는 있는데 별로 부족하잖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 저희도 좀 쉬어야죠. 뭐 언제까지 계속 주말까지 이렇게 해드립니까? 슬슬 이제 뭐 좀 네. 적절한 관계를 유지합시다. 너무 정드니까 또 저희도 안쓰럽고 그래서 자꾸 만들게 되고 그러네요. 근데 오늘도 재밌는 거 하는데 어떡하지? 아, 그러게 말입니다. 예. 백두산 이야기? 백두산 폭발한다. 백두산이 그 영화도 나오고 뭐 음, 늘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 마르고 닳는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백두산이 네, 백두산 언젠간 폭발할 거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런 뭐 일종의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썰처럼 막 있는데 네. 진짜 백두산 음, 그걸 빌미로 해서 화산이라는 게 뭐고 진짜로 이게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우리 울릉도에도 화산이 있죠, 참 우리나라가. 울릉도도 좀 위험하다고 해서 네. 그런 얘기도 좀 배워보고 그러게요. 화산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합니다. 오늘은. 네. 여러분 뭐 제주도도 요즘 쉬고 있긴 합니다만 언제 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 그럼요. 그럼 여기저기 다들 땅들 있으시잖아요. 특히 네. 제주도에는 뭐 하나씩 다 갖고 계시니까 관심사이실 걸로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네. 화산 이야기. 네. 화산 이야기. 야, 참 부산대학교 김기범 교수님한테 어. 자세하게 좀 배워보려고요. 예. 우리 부산대 등록금 하나도 안 냈는데 와서 이렇게 다 가르쳐 주잖아요. 예. 언더스탠딩 덕분입니다, 여러분. 잘하세요 있을 예. 때 저희 같은 데 없습니다. 예. 잠시 후에 김기범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예,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의 김기범 교수님. 네. 바로 모시죠.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KTX 타고 오셨습니까 오늘? 예,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또 네. 멀리서 와주셔서. 백두산. 백두산. 음. 백두산이 100년에 한 번씩 폭발한다. 네, 저도 들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폭발한 게 언제예요? 마지막으로 폭발한 거요. 네. 1903년이라고 어라?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100년 얼추 됐잖아요. 조금 넘었네. 100년 좀 넘었는데? 네, 그렇죠. 그럼 1803년에도 폭발했습니까? 아, 그 언저리에도? 네, 그 언저리에도 뭐가 있습니다. 그래요? 싸한데? 네, 네, 네. 그거부터 일단 자세하게 좀 그거부터 그 얘기 일단 좀 들어보려고. 예. 일단 저희가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알아야 할 기초 지식이 있으면 네. 그것도 알려주시면 좋고. 예. 네, 일단 뭐 기초 지식은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예. 너희들은 얘기해도 모르고. 아니요. 가다가 뭐 필요하신 부분에 제가 알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일단 그 최근에 백두산 100년 분화주기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거 근거 있는 소리는 맞습니다. 100년 주기설이 근거 있는 얘기예요? 아, 네, 근거가 있습니다. 네, 뭐 증거라든지 뭔가 문헌이 있으면 우리 근거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예. 그리고 굉장히 그 공신력이 꽤 있는 기관에서 생산된 자료들입니다. 그 미국의 여기 보여드리는 예. 자료를 보시면은 네. 스미소니언 협회라고 존재해요. 우리 스미소니언 박물관 알죠? 워싱턴에 있는 거.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온갖 삼라만상을 다루는 예. 그런 박물관인데 거기 이제 글로벌 볼케니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전 세계 유명 화산들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어떤 분화 이벤트들을 정리해 놓은 아하. 어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존재를 예. 하는 거죠. 예, 예.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413년, 네. 1597년, 1668년, 1702년, 1898년, 1903년. 네. 얼추 뭐 정확하게 딱 100년은 아니지만 그러네. 쫙 얼추 그러네. 쭉 그죠? 긴 시간을 보면 그죠? 아. 네. 100년 정도. 100년 정도마다 백두산에서 뭐가 있었다? 네네네 그런 거죠. 그 저기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 예를 들면 퐁 하고 터지는 게 퐁 하고 터졌으면 큰일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퐁 하고 네. 터지진 않았고 부글부글하다 말았다. 뭐 이런 건가요? 일단은 이것은 뭐냐면 예. 1898년에 뭐 그리고 1668년에 우리나라 뭐 조선 시대일 텐데요. 예. 조선 시대에 지질학자가 없었겠죠. 예. 그
어떤 문헌에 남아 있는 자료인데요. 조선왕조 실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남아 있는 건데 지질학자가 어떤 여기서 화산 활동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 비전문가들이 뭐 뭔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북쪽 하늘이 뭐 붉게 물들고 예. 저 하늘에서 우레 소리가 나고 예. 어떨 때는 하늘에서 석회가루 같은 것이 비처럼 내리고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저기 예. 묘사들이 있는 겁니다. 예. 역사적인 묘사가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이후에 사람들이 그 문헌을 보니 이거는 화산 활동이었던 것 같다. 백두산 쪽에서 어떤 화산 활동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기록했던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해석을 해서 이 스미소니언 데이터베이스에 이때 기록되었던 것들은 화산 활동이었을 것 같다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질학적이거나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기보다는 역사 문헌에 있는 걸 후세 사람들이 재해석한 결과인 거죠. 그런데 그렇겠죠. 그게 공교롭게도 한 100년 정도마다 한 번씩 기록이 보이더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죠. 예.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한국, 일본, 중국에 있는 학자들이 이걸 다시 맞는지 검토를 합니다. 리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논문이 2편 정도가 나왔어요. 그 동경 지진 연구소 휘보라고 예. 하는 학회지에 나왔고 이건 한국하고 일본의 그 지진학자들이 공동 저자를 예. 로 참여를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그 중국 지진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웨이 하이관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예. 이 박사님이 백두산 연구에서는 꽤 권위자이세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또 이 내용을 또 리뷰를 한번 하셨어요. 예.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 6번의 이벤트 중에 3번 정도는 정말 백두산의 분화 활동이었던 것 같다. 뭐 있었다 저 때는. 네네네. 예. 화산이었다. 예, 화산 분화였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걸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요? 아니 뺀- 옛날에 뺀- 어차피 그거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문헌에 나와 있는 묘사만 있는 걸 텐데. 네, 그런데 정말 상세하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하늘에서 천둥 치는 소리가 났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예. 그런 거는 그냥 정말 기상 현상일 수도 있고요. 있죠. 예, 그리고 뭐 지진이 나더라도 구구구궁 하는 저주파 음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속가내고 예. 정말 화산 활동이 일어났을 때만 날 수 있는 어떤 징후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석회가루 같은 것이 내린다는 건 그 화산재가 내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거 아니면 다른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매캐한 유황 냄새가 난다거나 그건 그럴 수 있겠다.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수반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화산으로 분류를 하고 예. 어떤 경우에는 그리고 1903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러시아의 실제 지질학자가 기재를 했어요. 예. 천지 내에서 분화가 일어나서 그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것을 관측을 하고 실제로 지질학적 기재를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질학자로서 화산 분출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 화산으로 백두산이 실제 분화한 걸 보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세 개의 이벤트입니다. 네. 그러면 그 분화가 실제로 맞더라도 네. 그 3년 3번은 맞았다 하더라도 네네. 실제로 막 그 용암이 팍 분출되는 경우 말고도 네. 그냥 연기만 휙 나고 그냥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백두산 분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혼돈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백두산이 실제 뭐 100년 주기로 분화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이건 분화 규모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백두산과 같은 화산은 굉장히 크게 분화할 수 있는 화산이에요. 그 우리 하와이 같은 화산하고 달라요. 일단 예? 우리가 제가 기초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네. 예. 우리가 화산을 이해하려면 예. 그 마그마부터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예. 그 마그마라는 거는 지구 내부가 암석으로 돼 있거든요. 예. 뭐 지각 있고 멘틀 있고 멘틀 밑에는 핵이 있죠. 예. 핵은 외핵과 내핵으로 나눠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외핵의 경우는 액체 상태라 그러고 외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다 고체 상태, 암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예. 그 암석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녹으면 우리가 그 물질을 마그마라고 예. 부릅니다. 그 마그마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야, 요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좀 나왔던 단어들이 중학교 물상 시간에. 아, 네.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내핵, 외핵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습니다. 마그마는 주로 이제 멘틀이 녹아서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그마라고 칭하는 거는 이제 마그마가 녹으니까 암석이 녹았으니까 액체가 만들어지겠죠. 그 예. 액체가 있고요. 그리고 녹은 용액에서 정출되는 결정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마그마 내에 녹아 있는 기체가 존재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 우리 지구 내부에 우리 바다보다 더 많은 물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지구 내부에 광물과 결합한 상태로요. 아, 네. 물이 있어요, 물. 예, 물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 물이 그 암석과 같이 녹아서 이제 마그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그마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냐면 예. 우리 맥주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 뭔가 기체를 포함하고 있는 액체다. 네네네. 그렇게 뜨거운데도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압력이 크니까요. 네. 압력이 아주 크니까요. 예. 네, 그게 이제 맥주 우리가 병을 따기 전에는 안에 기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병을 따면은 이제 거기에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녹아 있었네를 예. 알 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마그마 액 속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 마그마가 지표를 뚫고 나오는 현상을 우리 화산 활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땅 속에서 그냥 천천히 식어버리면 우린 그걸 화산 활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분출해서 지표로 흘러나오는 걸 이제 화산 활동이라고 하는데 예. 그 기체를 아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맥주와 같은 마그마가 분출을 하죠. 그러면 이제 대기압 환경하에 놓이게 됩니다. 맥주병을 따는 거하고 콩 하듯이 같은 그 거죠. 원리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따는 방식의 문제예요. 이게 안에 있는 가스를 천천히 빼내면은 아무 문제가 없구나. 문제 없죠. 예. 예, 그냥 뭐 졸졸졸 따라서 예, 먹을 예, 수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흔들어 가지고 예. 팍 따면은 뭐 난리가 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폭발적으로 화산이 분화한다라고 화산이라는 게 그런 겁니까? 말을 할수 기체를 포함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많이 기체를 포함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땄을 때 네네네. 막걸리나 맥주가 펑 터지듯이 샴페인 네, 터지듯이 그렇죠, 그렇죠. 아. 녹아있던 가스가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우리가 그걸 가스의 용리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용리되느냐. 아니 그러면 교수님 네. 만약에 화산이 걱정될 것 같은 화산이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네네네. 뭐 젓가락은 아니겠지. 뭔가 구멍을 하나 내가지고 네. 가스가 미리 조금씩 새어 나오도록 만들면 정말 퐁 하고 터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제 정말 스마트한 말씀이신데 제가 좀 스마트합니다. 실제로 그 일본의 유명한 예. 그 폭발성 화산 중에 운젠 화산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화산이 실제로도 폭발하고 사람도 많이 죽고 화산학자도 관측하다가 희생이 되고 예. 그랬는데 그 화산에서 이제 미래 폭발성 분화를 막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서 가스를 조금씩 빼내자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이 짓을 하겠다는 거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은 그게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 가스를 말씀드린 이유가 예. 결국은 마그마가 분출하는 과정에 가스를 어떻게 뱉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네. 화산이 크게 네. 분출하느냐 아니냐의 예. 문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일단 가스라는 건 알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마그마가 가지고 있는 점성이에요. 이게 엄청 물처럼 흐르는 마그마가 있나 하면은 엄청 찐득찐득한 마그마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찐득찐득한 정도가 백두산 같은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없는 정도의 점성입니다. 찐득해요. 백두산은. 네, 거의 본드 말라가기 가고 있는 본드 정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화산은요 내부의 가스가 마그마 밖으로 빠져나오는 게 정말 힘들겠죠. 예. 찐득찐득하니까. 찐득찐득하니까. 예. 예. 근데 그에 반대로 하와이 같은 경우는 예. 마그마가 굉장히 그 점성이 낮은 마그마예요. 예. 질질 흐르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마그마가 계속적으로 열점이라 그래서 계속 공급이 되긴 하지만 예. 지표로 가스가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용암 연못 같은 거 거기다 하와이에서 나오는 건데 예. 마그마 방에서 지표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걸 그 열린 개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가스가 바로 빠지기 때문에 그 폭발 가능성이 높진 그렇죠. 않네. 자주 용암 분출은 일어나지만 폭발은 잘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와이는. 근데 백두산 같은 화산은 용암이 맨날 흘러나오지 않지만 예. 쌓이는구나 계속. 그렇죠. 안에서 계속 야, 쌓인 그럼 백두산은 좀 위험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100년 주기설 100년마다 뭐가 있었고
있었던 거 수정되고 네. 마그마도 찐덕하고 공기도 많이 포함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럼 어디 마그마는 찐덕하고 왜? 어디 마그마는 왜 묽어서 질질 흘러요? 기본적으로 우리 그 멘틀이 녹아서 처음에 액체가 만들어지죠. 그럼 예. 이제 그걸 근원 마그마라고 말을 하는데 그 근원 마그마가 성분이 멘틀 성분하고 비슷할 겁니다. 멘틀 성분이 이제 철과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마그마를 우리가 현무암질 마그마라 그래요. 우리 예. 현무암 제주도 예. 현무암 아시죠? 예. 그런 마그마가 바로 분출하면 제주도에 있는 까만 돌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그마는 이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잠시 동안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그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문을 닫아요. 그럼 네. 이미 만들어 놓은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분출하면서 결국 화산 활동이 종료가 되겠죠. 예. 예, 재고가 소진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현무암질 용암이 흘러나와요. 현무암질 용암이 흘러나오는데 현무암인 부분이 그러니까 철을 많이 포함한 부분이 먼저 빠져나가고 남는 마그마들이 존재하죠. 네. 잔여 마그마가 예. 존재할 텐데 이 잔여 마그마는 철을 많이 포함하지 않고 있고 대신에 규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네. 규소. 예, 규소, 실리콘. 예. 네, 이게 많이 포함된 마그마는 찐득찐득해집니다. 아, 성분이 뭐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먼저 철을 많이 포함한 부분을 밖으로 내보내고 나면은 예. 마지막에 남는 부분은 찐득찐득해져요. 그래서 화산이 종말 단계로 가면 갈수록 마그마가 찐득찐득해지면서 뻥뻥 거대한 터지는군요. 폭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백두산도 아주 오래 전에는 마그마가 질질 흐르는 하와이 같은 그쵸? 마그마였다는 거죠. 그 주변지대 개마고원이고 뭐고 다 현무암 대지로 되어 있는. 아, 일단 질질 흐르는 게 먼저 나오고 맞습니다. 나올 만큼 그러다가- 나오면 띡. 우리 그 뭐 여드름이나 종기 같은 거 짜도 네. 처음에는 질질 처음에 나오다가 네, 뭐 그러면 마지막에 뭔가 펑 나오잖아. 네. 똑같은 거네 그래 그게. 비슷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백두산 폭발을 걱정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일단 근본적으로 백두산은 매우 강력하게 폭발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 아주 강력하게 폭발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고급 지식을 좀 이렇게 동원할 필요가 예. 있어요. 네, 네. 이제 그 백두산을 보면은 어떤가요? 이제 하와이하고 다른 점이 예. 똑같이 이렇게 뾰족하게 콘 형태로 생겼는데 백두산은 천지라고 하는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분화구 같은 걸 예.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칼데라라고 부릅니다. 네. 칼데라라는 거는 분화구하고 다른 거예요. 분화구라는 거는 마그마가 빠져나가는 구멍이에요. 그냥. 예. 그냥 구멍이 생기겠죠. 예. 빠져나가니까. 근데 칼데라는 뭐냐면 어떤 화산의 경우에 아주 대량의 마그마가 땅 속에서 한 번에 빠져나가 버리면 뻥. 땅 속이 텅텅 비겠죠.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에 푹 꺼지죠. 그렇죠. 내려앉는 일종의 싱크홀 같은 데 예. 거대 싱크홀입니다. 네. 천지의 어떤 칼데라의 직경이 한 5km 정도 되는데 예. 그냥 직경 5km짜리 싱크홀이 하나 있는 거다라고. 그 말은 옛날에 그만큼 큰 폭발이 한번 있었다는 그렇죠. 뜻이군요. 그러니까 그 서기 946년으로 우리가 가장 최근에 나온 저기 옥스퍼드 대학의 클라이브 오펜하이머 교수라고 그 팀에서 오펜하이머 교수 유명하죠. 네. 네. 뭐 핵 물리학자 외에도 네네. 이제 뭐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그 화산이 터지게 되면 예. 주변에 있는 뭐 식생들이 다 파괴가 되죠. 예. 그 아주 뜨겁기 때문에 그 나무 같은 것들이 다 타죠. 다 순간적으로 녹고. 그냥 탄화가 돼버립니다. 숯이 돼서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숯 탄소로 돼 있죠. 그 탄소 동위원소, 탄소 14가짜리를 예. 동위원소 측정을 하면 아주 정밀하게 연대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게 946년입니다. 그때 아주 큰 분화가 있었고 예. 그때 분화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그 Volcanic Explosivity Index라고 합니다. 예. VEI라고 하는데 그걸로 규모 7짜리였다고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때 방출된 마그마의 양이 2021년도에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예. 싱가포르에 있는 화산학자인데 그분이 쓰신 거에 따르면 약 98 큐빅킬로미터. 네. 그러니까 우리 뭐 주사위로 따지면 네. 4.5kg, 4.5kg, 4.5kg짜리
크기의 주사위 예. 와, 그만큼의 마그마가 일순간에 펑 나왔다.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백두산에서. 네네. 야. 그게 바로 백두산 우리가 밀레니엄 이럽션 천년 분화라고 부르는 그 분화 활동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때 대량의 마그마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백두산 밑에는 이제 빈 공간이 빈 공간이 생기고. 내려앉으면서 천지 칼데라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거죠. 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백두산은 분명 그런 거대한 분화가 있었어요. 우리 뭐 만년 이내에 있었던 분화 중에 가장 거대했던 세 개의 분화 꼽으면 이제 백두산이 꼭 들어가는데 전 세계에서? 그 정도로 큰 거였어요? 네. 인도네시아 오. 탐보라 화산, 뭐 그리고 뉴질랜드에 있는 뭐 타우포 화산, 뭐 그 우리나라에 있는 백두산. 야. 최근 몇 년 사이에? 만년 사이. 1만 년이네. 만년 사이에. 인류 역사상 최근 만년 사이에 네, 이런 그런 분화는 거의 뭐 100년에 한 번 관측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터진 화산 중에 제일 센 거 3개 고르면 백두산이 들어간다고요? 예, 거의 무서운 거였어? 되게 막 자부심 생긴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네. 오. 야. 야, 우리 민족 훌륭한 민족이었네. 그건 대단하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백두산은 그런 커다란 분화를 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예. 화산이긴 한데 예.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부터 좀 더 디테일에 들어가야 되는 게 백두산이 946년 서기 946년에 네, 예. 분화했을 때 한번 와장창 부서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뻥 터져 나왔을 테니까. 터지고 부서졌다고요? 무너져 내렸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마그마 방이 텅텅 빈 상태에서 방까지 다 한번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마그마가 새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거대한 분화를 하려면 다시 마그마가 모여야겠죠. 모이는데 시간이 일단 그러겠죠. 필요할 거고 예. 이 모인 마그마가 자기가 가진 가스를 잃어버리지 않게 잘 덮어놔야 돼요. 그렇겠죠. 예, 이 그래 봉- 한꺼번에 뻥 예. 터지지. 맞습니다. 봉인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백두산의 상태가 어떤가요? 칼데라가 만들어져 있죠. 예. 이 칼데라 만들어지는 건 화산이 한번 부서지는 거라고 말씀드려요. 네. 부서져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 금가고 다 깨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잘 가둬둘 수 없겠죠. 예, 금간대가 많으니까. 그렇죠. 가스가 계속 새 나오고 아주 간헐적이고 잦은 분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네. 그 전 백두산 천년 분화까지는 아주 오랜 동안 활동이 없다가 한 번에 터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천년 분화가 일어난 다음에는 아주 잦은 분화가 소규모의 분화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뭔가 화산은 조그만한 분화들이 있는 거는 오히려 덜 위험한 거군요. 그렇죠. 이게 계속 아무 시그널이 없는 게 위험한 거고 오히려. 그렇다니까. 오히려 그럴 수도 사람도 그래요, 있어요. 사람도. 계속 불만을 제기한 사람은 그래, 별 문제가 괜찮은 없어. 거야. 근데 갑자기 아무거나 하다고 회사 나가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사례가 예. 백두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예.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요 그림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와, 잠시만요. 멋있다. 자, 이게 칼데라가 만들어지기 예. 전의 모습이고요. 예. 예, 거대한 폭발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앉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이. 폭발한 다음에. 네네네. 예. 내려앉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움푹 들어간 지형이 만들어졌죠. 여기가 예. 칼데라입니다. 그럼 그 다음 일어나는 분화는 이렇게 조그만 화산들이 여기저기서 분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 화산들이 분출이 이어지다가 보면 언젠가는 이것이 다시 화산의 균열들이 메꿔지고 예. 화산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다시 찾습니다. 그러면 꽉 막아지는 거죠. 그렇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산은 다시 크게 분화할 어떤 포텐셜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큰 분화가 일어나는 분화 사이클은 이 100년 단위 사이클하고 또 다른 큰 오더의 사이클을 그렇군요. 갖습니다. 예. 네. 그러면 작은 분화들이 나와서 저 천지가 네. 그냥 다 채워져야 되는 거군요. 예, 예, 예. 아. 제가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 그 유명한 화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오레곤주에 있는 마운트 마자마라는 화산입니다. 칼데라입니다. 여기가 4km짜리 스케일바니까 한 7km 직경의 아주 큰 칼데라인데 그러네요. 내부에 보면 이렇게 물이 차 있고요. 여기 섬이 하나 있는데 섬이 있네요. 그러네. 위저드 아일랜드라고 예. 네. 조그마한 화산, 새끼 화산이 이 안에서 다시 자라는 거예요. 아. 그 물속을 뜯어보면은 여기저기 화산들이 많이 있어요. 예. 네. 이 화산들을 우리가 칼데라 후 화산 작용, 예, 영어로는 포스트 칼데라 이럽션이라고 예. 부릅니다.
화산이 다 한번 칼데라가 만들어지면서 깨져 놓으니까 예. 여기저기서 찔끔 빠져나오는 이런 형태의 빠져나오면서 그게 솟아오르는. 솟아오르면서 섬도 되고 그렇죠. 저런 게 많아지면 저게 꽉 차면 다시 그쵸. 포텐셜이 생기는 거고. 예. 아. 또 다른 예 저렇게 보여드릴까요? 솟아오르면서 그렇구나. 저게 뚜껑 역할을 한다. 그렇죠. 아하. 여기는 이제 우리 딱지 역할이야. 음, 딱지 상처로 치면. 그렇지. 아주 유명한 그 베수비우스 화산입니다. 이거. 예. 우리가 이제 베수비우스 화산을 흔히 그 서기 79년에 그 폼페이 멸망의 이유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 아, 그게 그렇죠. 예, 폼페이라는 도시는 이제 원래 그 문헌상에만 존재하고 실제 발견이 안 됐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그 공사를 하다가 땅을 팠는데 거기서 도시가 나온 겁니다. 화산재에 뒤덮인 도시. 네, 그렇죠. 그때 이제 그 폼페이를 뒤덮은 화산재의 소스가 이 베수비우스 화산이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네. 이 베수비우스 화산이 이제 가운데 이렇게 뾰족하게 솟아 있는 이 부분을 말해요. 여기 예. 보면.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주변에 울타리 같은 게 둘러치고 네. 있죠. 예. 예. 네, 이게 베수비우스 화산을 둘러싸고 있는 칼데라입니다. 네, 이것도 그러면 일종의 작은 화산이에요, 그거에? 그렇죠. 이 칼데라 이름이 있습니다. 소마 칼데라라고 있고요. 예. 그래서 화산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소마 베수비우스 시스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저 소마는 어마어마하게 큰 분출구였고. 저 천지 칼데라 같은 거였고 예. 베수비우스 화산은 그 안에서 자라난 자라나서 픽 올라오던. 그렇죠. 근데 그게 터졌는데도 그게 터졌는데 도시가 하나 없어졌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 이 베수비우스 화산은 폼페이가 사라진 이후에 소마 칼데라가 터지면서 나중에 네. 그럼 예, 소마 최초의 최초의 폭발에서. 폭발로 없어진 거군요. 그렇죠. 최초의 소마 폭발이 일어나고 칼데라가 이제 와장창 예. 어마어마한 양의 화산재가 분출됐으니까.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깨진 그 틈 사이로 소규모 분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다시 베수비우스 화산을 다시 만들고 있죠.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전에 그 위저드 아일랜드에 비해서 훨씬 크죠, 화산이. 예. 칼데라를 거의 가득 채우고 있죠. 예. 그러네요. 여기 주변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과거의 칼데라들이에요. 쾅 해서 칼데라가 만들어지고 예. 다시 채워지고. 그걸 복구를 하고 다시 또 복구된 펑 터지고 터지고. 예, 그 위치가 이렇게 옮겨가면서 일어나요. 저기 상스폰이구나. 아. 여기는 진짜. 그래서 한 번 이 사이클이 돌아야 큰 분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럼 큰 사이클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터질까요? 즉 저게 저 채워지는. 베스비우스처럼 네, 그리고 백두산의 폭발처럼 팡 한번 터졌다가. 터지는 거. 그건 이제 이 화산 시스템에 예. 그 땅 속에서 이제 마그마를 얼마나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네. 그거는 화산마다 다릅니다. 화산마다 다른데 이 베수비우스 산 같은 경우는 뭐 서기 79년에 터졌는데 이미 칼데라가 다 복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이죠. 오. 예. 네, 그렇죠. 굉장히 마그마 공급이 빠른 거예요. 예, 이 화산은 또 머지않아 또 터지겠네요. 큰 분화를 또 준비할 가능성이 높은데 딱지가 빨리 앉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게 지금 현재 백두산 모습이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그 멀티빔 탐사라 그래서 우리 바다에서 배를 띄워 가지고 해저 지형을 볼 때 쓰는 탐사 방법인데요. 이걸 중국 사람들이 여기 천지에 배를 띄워 가지고 한 거죠. 근데 보시면 어떤가요? 뭐 안에서 큰 화산이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직도 그냥 아니요. 고름이 차 있네요. 네, 예. 그렇죠. 그렇게 저도 보이거든요. 딱지 예. 안 앉았네 아직. 네, 그래서 아직 그 다음 천년 분화 시즌 2가 개봉하기에는 아직 좀 많이 시간이 걸린다. 아직까지는. 네, 그러면 멀었다라는 그때 생각이 듭니다. 그 900 몇 년도? 941년? 946년. 네. 그때 폭발로는 폼페이처럼 뭐가 하나 없어졌겠네요. 그때 백두산이 퐁 하고 그러게. 천지가 만들 정도의 폭발이었으면. 그래서 예전에 그 발해 멸망한 이유가 네. 천년 대분화 때문이다 뭐 이런 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뭐 선후 관계가 발해 멸망이 먼저다라는 말도 있고 뭐 그렇긴 한 것 같습니다. 도시 하나가 없어졌어도 음. 모르겠네 우리도 발굴을 못하면. 그렇지. 그렇죠. 그냥 통째로 없어질 저 정도 규모면 뭐 하나가 통째로 없어질 정도의 네, 규모인 거죠. 맞습니다. 네. 야. 진짜 무서운 거구나. 심지어 그 소마 베수비우스 그 폼페이를 없앴던 그 분화는 백두산 천년 분화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요? 네.
폼페이를 없앤 그 화산 폭발이 네. 백두산 100분의 1 폭발의 100분의 1밖에 또 안 안 됐으면 된다고요? 네, 볼케닉 익스플로시비티 인덱스가 넘버가 하나 올라갈 때마다 약 10배 정도 부피가 커진다고 보면 진짜 발해가 망했을 수도 있겠는데? 그거 뭐 바래뿐 아니라 그 그냥 인근이 초토화됐겠는데요. 저 예. 백두산이 터졌으면. 오. 네, 아마 그렇게 그때 946년이 큰 폭발이 있었던 거죠. 그때 예. 천지가 만들어질 정도로. 예, 정말 큰 폭발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백두산 화산재가 예. 그 백두산 근처에서 처음 인지됐다기보다 그 화산재가 아주 유명해요. 그 BTM 테프라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테프라는 화산재를 말하는데 예. 그 백두산 토마코마이 테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처음에 발견이 돼서 그렇게 일본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화산재를 명명할 때 기원지와 발견한 예. 위치를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짓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그래서 백두산 토마코마이, 백두산에서 기원해서 토마코마이에서 발견된 테프라인데요. 그 이후에 이 테프라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심지어 아이슬란드 빙하에서도 발견이 되고요. 백두산 폭발을 우리난 게 화산재가. 그러니까 아이슬란드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북반구 전체에서 다 발견이 된다고 봐요. 진짜 엄청 큰 거였네요. 예. 전 세계 민폐였네. 죄송합니다. 그 옆에가 어떻게 살아서 다 죽었겠네 그럼. 세상에. 그 백두산보다 좀 와. 더 강력했다고 말하는 게 인도네시아 탐보라 분화예요. 1815년에 예. 분화했는데 예. 이 화산이 터졌을 때는 그 해에 여름이 없었어요. 화산재가 태양빛을 가려서 그냥 뿌옇고 네. 어둠컴컴하고 왠지 네, 여름이 없는 한 해가 만들어졌던 세상에. 비나 가끔 내리고. 네, 그런 강물비나. 상태가 되었어요. 야, 그랬겠구나. 백두산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1800년대 터졌으면 그때는 별일 없었어요? 백두산보다 더 셌다는데 네, 그때 뭐 여름이 없었고. 네, 근데 이제 사실 탐보라라는 곳이 오지기 때문에 예. 오지에 아, 인도네시아 섬에 도시가 있었으면 망했을 아, 텐데. 그렇죠. 네. 백두산도 뭐 도시가 있을 만한 고도는 아니니까. 원래 탐보라 화산이 터지기 전에는 4,200m짜리 화산이었는데 네. 예. 터지고 나서 2,700m로 줄어들었어요. 아, 무너져 내려서. 네. 그래요. 그러면 뭐 백두산은 지금 무슨 북한하고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연구를 하고 있다는데 크게 걱정할 상황은 지금은 아니군요. 그냥 체크만 하고 있으면 되군요. 얼마나 거기서 뭘 자라나는지 아닌지. 네, 뭐 세간의 좀 이야기들하고는 달리 실제로 화산을 업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 백두산에서 뭐 소규모 분화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분화 규모 2, 3 요 정도는 우리가 아주 거대한 분화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 그럼 그 백두산 그 영화 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백두산이 폭발해서 뭐 남북한이 서로 도와가지고 뭐 막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건 완전 이상한 영화였네. 아니 근데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예. 그게 이제 그 영화를 찍을 당시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가 아주 최근까지 화산학의 거의 불모지였어요. 예. 그래서 이런 지식이 사실은 잘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백두산의 어떤 추가적인 그 대형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 실질적인 학술적 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거의 2020년 근처에 와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최근 일이에요? 네네 그 전까지는 되게 그 신화처럼 떠받들어져 왔기만 했죠. 언젠가는 100년에 한 번씩이 나오니까 언젠간 네. 폭발할 것 같다. 네. 약한 폭발이겠네요. 그래도 946년에 있었던 폭발에 비하면. 아 그렇죠. 뭐 1000분의 1도 안 되겠죠. 네. 그냥 퐁 퐁이라고 하지만 퐁도 걱정해야 됩니까? 퐁도? 여기 사진을 퐁도 하나 약간 또 걱정해야 될 보여드릴까요? 문제인 이게 것 같은데? 여기 제가 백두산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여기 사람들 보이시나요? 네네. 백두산 이게 천지이고요. 여기 예. 물이 보이죠? 아, 그 여기가 칼데라 벽면입니다. 예. 여기 북파라는 곳이에요. 천지의 북쪽에 있는 곳인데 여기 사람들이 거의 하루에 수만 명씩 오거든요. 예. 조그마한 분화만 일어나도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그렇겠네. 나올 수 있습니다. 퐁 터지면. 실제로 2014년에 예. 일본의 온타케산이라고 하는 화산이 있어요. 그 화산에서 분화가 있었어요. 예. 근데 분화 폭발 규모가 0에서 1 사이예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분출된 마그마가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예. 피식했는데 그때 거의 한 50명 이상의 사상자가 생겼어요. 아우. 그 정도만 해도요? 왜요? 그 뜨거운 열이 나와서 그렇습니까? 마그마가 안 나와도? 분출된 그 화산탄에 맞아서 탄에. 아, 네. 펑 나오니까 이게 그래도.
탄도 궤적을 그리면서 하늘로 분출된 그 불덩어리 돌들이 암석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내립니다. 아,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근데 작은 분화가 더 무서운 거는 이건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언제 터질지. 징후가 없어요. 예. 아, 그렇지. 그렇죠. 천년 대분화 같은 게 일어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징후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일단 화산체 자체가 부풀어 오릅니다. 아, 예전에 비해서 네, 마그마가 이 밑에서부터 오니까 밑에서 가스가 막 차니까 이게 뚱뚱해지는구나. 예, 심지어 인공위성으로 관측이 될 정도로 인지가 되고요. 아, 그리고- 전기 짤 때하고 진짜 똑같구나.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온도가 급상승하고 온도도 올라가고. 그리고 화산성 지진들이 아주 빈번해지고요. 예.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분화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가스들이 있습니다. 황을 포함한 예. 가스들이 대량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다 거기를 소개해야죠. 부글부글 하는군요, 말 그대로. 네, 어. 그냥 이제 거의 분화 직전이라고 와. 보면 되겠습니다. 야. 그거는 미리 징후를 알 수 있겠네요, 정말. 예, 그럼 큰 분화는 그거는 징후를 알 수 징후를 있는데 작은 분화는 작은 분화는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드렸지만 VEI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 한 번에 분화 때 분출한 마그마 양이에요. 예. 마그마의 부피를 보는 건데 마그마가 거의 분출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화산이 터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마그마가 땅 속에 있으면 땅 속의 지하수를 데핍니다. 예. 수백 도까지. 예. 우리 그러면 그 개들이 원래면 수증기가 돼야 되잖아요. 예. 우리 대기압에서는. 근데 수증기가 되지 않고 물 상태로 계속 있어요. 예. 지압이 누르고 있으니까. 어. 네. 그거를 초임계 상태의 물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것들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서 지표로 빠져나갈 구멍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순식간에 터져나오는 기체로 거구나. 변해버립니다. 그걸 이제 수증기 마그마성 분화라고 따로 이름을 줘서 부르는데 그거는 마그마가 그렇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거에 따른 징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위에 지금도 백두산 뭐 구경하러 천지 구경하러 가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죠. 위험한 겁니까? 만약에 수증기 마그마성 분화가 일어나면 거기서 굉장히 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분화예요. 치명적일 수 있고 거기로 만들어지는 충격파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그 엄청 깎아지는 듯한 절벽 위에서 지금 구경하잖아요. 네. 사면 같은 것들 굉장히 쉽게 붕괴될 수 어머나. 있고요. 어. 네. 그럼 백두산에서 이렇게 사진 찍다 펑 털 수 있다는 거네요. 실제로 어머나. 제가 남극에서 있을 때였는데 예. 2019년도 남극 경유지가 저기 뉴질랜드거든요. 예. 뉴질랜드의 화이트 섬이라고 하는 화이트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어요. 그 화산이 터졌거든요. 예. 거기 이제 관광지예요. 어. 사진 찍다가 정말 그렇게. 그거 역시 징후가 전혀 없었고 예. 수증기 마그마성 분화였어요. 이탈리아 폼페이 터질 때는 펑 터진 거라고 그랬죠, 크게. 그거는 이제 백두산하고 비슷한 원리로 터진 겁니다. 그럼 그 전에도 화산이 막 이렇게 불어오르는 걸 보였을 텐데. 그러면 지식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아. 먼저 모르는 거지. 저왜 네. 저래? 그냥 그렇고 그 많은 거지. 와. 현이는 피했겠네. 뭔가 그러니까 그 징후가 당시에 이상한- 유적에서 그 쓰러진 사람들 보면 네. 진짜 강아지랑 놀다가 쓰러지고 막. 아무런 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어.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음. 네, 도망갈 생각도 못했어요. 이게 그때 만들어진 게 이제 우리 화산 쇠설성 밀도류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파편화된 그 마그마 재들과 그 가스가 이 뒤섞여 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면서 흘러오는 거예요. 예. 네, 그거 자체가 구름처럼 흘러오는 겁니다. 예. 구름이 발밑으로 흘러와요. 네, 왜냐하면 와. 가스와 그 재가 섞여 있으니까 대기보다는 밀도가 높아요. 밑에 아, 깔려서 깔리는구나. 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심한 경우에는 온도가 거의 700도에 다다르기도 하고. 그 가스가요? 네. 그리고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한 650km/h 그 정도로 와. 흘러. 아니 그럼 그 딱 보고 난 도망가야지 못 도망가는 거네요? 예, 보고 있어도 못 KTX보다 빠릅니다. 네. 못 도망가는 거죠.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남아요? 그렇게 뜨거운 온도면 그냥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거의 기화된다라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순간적으로. 네네네. 아우. 그러니까 뭐 뜨거워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보면은 거의 생활하던 모습이 그대로.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폼페이에서 나온 게 그게 예. 안에 시신이 들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뭐 화산재 안에 구멍이 있어서 거기에 석고물을 부어 보니까 이런 모양이 사람 되더라.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그 안에 들어갔다 그냥 바로 사람은 기화해 버렸군요. 네, 그냥 너무 뜨거워서. 온감만 남기고. 예, 없어져 버린. 세상에.
석고물을 부어보니까 와. 와, 그게 마그마가 아니어도 그 가스만 나도 그렇게 뜨겁군요. 가스와 화산재가 뒤섞여 있는 겁니다. 나는 그 보면 영화에서 보면 팡 터지면 자동차로 열심히 가면 도망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군요. 네, 뭐 경우에 따라 좀 속도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예. 아주 와. 뭐 극단적인 경우. 그런데 위로 퍼지는 게 아니라 지표면에 깔려서 내려오니까 진짜 무섭겠다. 에브리바디 그냥 다이네 그냥. 아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와. 백두산은 그렇다 쳐요. 그럼 울릉도가 문제라고요. 백두산은 소규모 분화는 있지만 있을 수 있다. 있을 사질 수 수 있다가 있다. 터질 사실 수 진짜 있다. 위험할 수 있다. 근데 큰 분화는 지금 있는 상황 아니야 아직. 왜냐면 메워지지가 않았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큰 건 터지기 전에 그 부품이 오르니까. 예, 그건 징후가 있어. 그건 우리나라. 알겠습니다. 울릉도가 문제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울릉도. 일단 백두산 같은 경우는 천연 대분화가 있었음에도 한반도에서 백두산 화산재가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게.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너무 세서 멀리 날아가서 천연 그렇습니까? 분화 일어나면 그 분화구를 뚫고 나오는 그 화산 그 가스와 재가 섞인 그것을 이제 분연주라고 하는데 예. 그게 음속의 몇 배로 상승을 하고요. 성층권까지 도달을 하고 성층권에서 이제 우리가 엄브렐라 클라우드라고 말하는데요. 멀리 퍼져나가는군요. 거기서 제트를 타고 퍼져나가요. 그 아, 우리가 제트를 속해 있는 타고? 곳의 제트가 다 서에서 동으로 불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백두산을 중심으로 다 동쪽으로 화산재가 날아갑니다. 그 밑에는 오히려 괜찮습니까? 그럼 그 밑에는 팍 높게 올라가. 위로만 올라가고 밑에는 싹 괜찮아요. 중국하고 백두산 국경선을 보시면 알 텐데 예. 백두산의 동쪽에 북한이 있거든요. 예. 서쪽은 중국이에요. 서쪽에는 화산재가 없어요. 중국 땅에는 떨어진 화산재가 없어요. 예. 흘러간 건 있는데 아. 하늘에서 내린 화산재는 없어요. 일단 올라가서 서쪽으로 동쪽으로. 동쪽으로 가니까. 예, 그래서 지구 한 일본 바퀴 쪽으로. 돌아서 우리나라에 오면 올 수 있는데 예. 예.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동쪽으로 간다. 그렇죠. 큰 분화가 있더라도 예. 후쿠시마 방류수처럼 동쪽으로 간다. 네, 뭐 그건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가지고 참 위험한 얘기하네. 왜? 알겠습니다. 네. 위험한 얘기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건 그런데 울릉도는요? 울릉도는 이제 작은 분화가 일어나더라도 울릉도에 현재 그 거주하는 주민이 9천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지금 살고 있잖아요, 많이. 그렇죠. 예. 예. 그런 섬에서 아주 조그마한 분화가 일어난다면 근처에서는 아주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울릉도는 지금 분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은 제 박사 학위 연구 지역이 울릉도였어요. 예. 거기서 과거 2만 년 이내에 일어났던 울릉도 분화 과정을 제가 연구를 했었는데요. 예. 이걸 좀 정리한 걸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그림을 만들 수 있고요. 예. 뭐 요약을 해놨습니다. 과거 2만 년간 최소 7회 정도 분화. 울릉도에서? 울릉도도 그 네네네. 7회라고 하는 게 퐁 이겁니까 아니면 꽝 꽝 이겁니까? 콩과 꽝의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꽝은 뭐 1000년 2000년 만에 한 번씩 모았다 터지는 거고 그 폼페이나 우리 백두산 예. 한 번 터진 거. 백두산의 946 처럼. 경우는 꽝과 꽝 사이가 5만 년 걸렸어요. 네. 5만 년에 한 번씩. 최근 꽝이 946년이었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퐁퐁 이게 이제 100년 주기로 그쵸. 터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100년이었구나. 퐁퐁이. 뭐 킥드럼과 스네어 드럼 같이 생각하죠. 풍류를 아시네 김 교수님이. 알겠습니다. 근데 울릉도, 네, 울릉도는. 울릉도는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예. 그 우리가 뭐 말하는 그 수증기 마그마성 분화 같이 아주 작은 규모의 분화는 아니고 예. 중간 규모의 분화, 규모 한 2에서 3 정도 되는 분화가 한 3천에서 한 6천 년 주기로 계속적으로 일어나 왔었고 그래요. 울릉도도 엄청 유명한 분화가 있습니다. 그 한 예. 11,000년쯤 전에 일어났던 분화인데 이거를 여기서 만들어진 화산재가 되게 유명해요. 그게 동해 전역에서 다 발견이 되고 예. 일본에서도 대량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이걸 울릉 오키 테프라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예. 울릉도 기원에서 오키 지역에서 발견됐다. 울릉도에서 터진 게 예, 그렇죠. 만 몇 년 전이요? 11,000년쯤 전에. 11,000년 전에. 네네네. 그거 역시 그 성층권에 도달하는 그 플리니식 분화라고 하는데 그런 분화였고 그로 인해서
그 울릉도에도 칼데라가 있죠. 음. 나리분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 강설량 가장 많은 곳. 어. 네, 거기가 이제 울릉도가 가지고 있는 칼데라고 직경이 약 3km 가까이 됩니다. 오, 네. 크게 터졌네요. 네. 그 칼데라를 딱 보면 여기서 큰 거 한 방 나왔구나. 그렇지. 그게 네. 딱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거기도 큰 분화가 있고 좀 잔챙이 분화들이 예. 또 있는데 칼데라 안에. 네, 그 칼데라 그러니까 그 큰 분화가 만들어진 결과로 만들어진 게 칼데라입니다. 예.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퐁퐁도 또 있었다. 뭐 그렇지만 백두산보다는 훨씬 더 큰 분화가 그래도 한 3,000에서 6,000년 주기로 있고 그래서 제가 학위를 할 때만 해도 예. 거기서 나왔던 가장 젊은 타나목 연대가 5,600년이었는데 5,600년 전 전에 한번 뭐가 폭발이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이 5,600년 전이라는 생각이었고요. 예. 그거보다 더 젊은 분화가 있을 텐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학위를 하고 이제 지금도 이제 저희 연구팀 학생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 최근에 3,000년짜리 분화 화산 재층을 발견을 했고요. 어디서요? 아. 울릉도에서요. 울릉도 안에서. 네, 그럼 3,000년 전에 한번 퐁이 한번 터진 거다. 네 터졌고 예. 그 3,000년 분화 이후에 2번이 더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따끈따끈한 정보입니다. 학계에 이제 지층을 보니 뭔가 또 있더라는 거죠, 화산. 네, 그때 어떤 층이 있고 그 예. 층 위에 다른 화산 물질이 있으면 더 나중에 붙어져 나중에. 그렇죠. 네. 아, 그게 발견됐어요. 예, 그 울릉도 지층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건데 교수님이 할 때까지 아무도 조사 안 했습니까? 어렵습니다, 실제로. 왜요? 일단 울릉도 지형이 너무 험난하고요. 아, 그래서 쫙 까가지고 이렇게 쫙 보는 게 하기가 어렵다. 어렵네. 네, 그리고 거기에 이것이 이거다라는 걸 인지하기까지는 또 한 세대 정도의 사람을 길러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게 네, 김기범 교수님 같은 분이 한 세기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하는 분이라서. 아니요, 한 제너레이션이라고 할게요. 그럼 교수님 네. 3,000년 전에 발견이 됐는데 지층을 보니까 그 사이에도 2번이 더 있었더라. 그 이후에 2번. 그 이후에도 그러면 아. 한 1,000년에 한 번 정도 폭발한다는 뜻입니까? 그건 지금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는 드릴 수가 없고 예. 그건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추가로 3,000년 이후에 있었던 2개의 분화가 예. 연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양한 연대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런 다양한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와서 울릉도를 추가적으로 연구를 한다면 울릉도의 과거 분화 이력을 좀 더 상세히 이해할 수 있겠죠. 울릉도는 이미 한 번 큰 폭발이 있었던 곳이고 네네네. 그러면 아직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큰 폭발은 없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웠지만. 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뭐가 폭발한다면 퐁퐁일 텐데. 네, 그렇죠. 이게 퐁퐁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그 주변에 사진 찍으러 간 사람들한테만 위험한 수준의 퐁인지 네, 수증기성 뭐라고 하죠? 수증기 마그마성. 수증기 마그마성 네. 그거인지 아니면 그거보단 좀 더 넘어서 뭐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의 퐁인지가 중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들도 위험한 거잖아요. 울릉도 주민들은 모두 위험에 노출되신다고 봐요. 울릉도라는 섬 자체가 제주도 같은 거대한 화산이 아니에요. 예. 2,000m 바다 해저면 밑에서부터 자라난 화산이거든요. 예. 전체 높이는 한 3,000m 되는데 우리 성인봉 해발 고도가 한 998m 정도 되는데 예. 밑에 그럼 2천이 깔려 있는 거군요. 찬물 속에 머리만 내놓고 있는 예, 그런 예. 화산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아주 좁아요. 그 육상에 노출된 부분은 예. 거의 한라산 그 중산간보다 더 위쪽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모여 있다는 사는 개념이다.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예, 그렇죠. 분화구에서 아주 가까이 살고 있는 거죠, 다들. 괜찮습니까? 위험하구나. 울릉도 분들도 이런 걸 알고 계십니까? 뭐 저 거기 가서 연구한 지 10몇 년 넘었고 웬만한 예. 분들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예. 뭐 식당 아주머니 뭐 저기 여인숙 사장님 렌터카 사장님 다 잘 아셔가지고 그래요. 열심히 연구하라고 뭐 열심히 연구하라고. 보통 이런 거 찾았다고 알려주시고 가서 보라고 그러시고 교수님은 언제 화산 폭발이 있었는지가 궁금하셔서. 그거는 그걸 알아야 앞으로 언제 또 있을지를 알 수 있는 건가요? 아, 예, 정확합니다. 그 우리가 아주 첨단 장비를 가져가 가지고 뭔가를 모니터링하고 관측하기 이전에 과거에 어떤 주기로 어떤 형태와 주기로 분화했는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거의 그게 주기별로 되나요? 거의 항상 주기가 있습니까? 대략? 주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어떤 예. 뭐 3,000에서 9,000년 주기라고 했을 때 예.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 단위에서는 그게 너무 큰 차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이미 울릉도에서 보면은 주기가 꽤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당장 터져도 문제가 안 되고 할 말 없는 거고. 예. 이게 뭐 한 3,000년, 4,000년 안 터져도 뭐 그럴 수도 있는 어허. 거고. 뭐 설명이 가능한 예. 선에 있는 거니까요. 근데 꼭 거기서만 터지나 봐요. 즉 화산은 또 네. 터지면 그 밑에 있는 용암 마그마가 네. 어디로 터질지는 전 지표면이 랜덤인데 아, 네. 이론적 확률적으로는. 예, 예. 그런데 그 거기서 터지는 이유는 거기까지 이미 마그마의 길이 올라와 있어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음. 하셨는데 음. 그런 화산을 우리가 성층 화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길이 이미 올라와 있는. 그 층층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층층? 가운데 분화구가 하나 있어서 예. 그 분화구에서 계속 분화가 일어나고 네. 예. 계속 화산이 층층 쌓여가는 거죠. 흘러내리고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계속 층층 그게 쌓여. 그게 무슨 효과가? 거기서만 계속 터졌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울릉도 같은 경우 백두산은 이제 성층 화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높아졌어 이미. 예, 분화 지점이 가운데로 일단은 모여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 제주도 가보면 어떤가요? 우리 오름이라고 말하죠. 예. 조금씩 올라오는 게 있죠.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죠. 이 제주도 표면에만 한 200여 개의 오름이 존재를 하는데 예. 다 개별 분화구입니다. 아. 거기는 난리 났네. 땅을 진짜. 파보면은 수백 수천 개가 더 있을지도 몰라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거기는 보면은 이제 어떤 제주도라는 아주 넓은 지역이 있고 예. 그 지역에 여기저기서 조그마한 분화들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면서 화산체를 하나 형성을 한 예. 거고요. 아. 백두산이나 울릉도는 가운데 분화 지점이 정해져 있고 거기서 만들어진 물질이 주변으로 흘러가면서 화산을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더 위험하다는 뜻이군요. 그러니까 하나로 모여 있는 분화구가 있는 화산이. 산발적인 거는 여기저기서 마그마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계속 빼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런 화산은 크게 분화가 일어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낮고. 그리고 마그마가 모여서 한 군데서 터져야 되는데 예. 여기 흩뿌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예. 와 그렇구나. 되게 울릉도가 위험하네요. 네, 울릉도 재밌는 화산입니다. 재밌다고요? 네. 어떤 등 해외- 재밌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해외 화산학자들이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요? 왜요? 뭐 우리가 하와이 같은 건 왜 예. 여기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지, 옐로스톤 같은 거 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지 잘 알아요. 예. 그리고 일본에 왜 화산 활동이 있는지도 잘 알고요. 태평양 예. 불해고리 음.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잘 아는데 백두산이나 울릉도 같은 건 이 마그마가 왜 도대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이걸 몰라요. 아 여기 무슨 지진이 많이 나는데도 아닌데. 네네네 판 내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터질 곳이 아닌데 터졌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따로 분류해서 부릅니다. 그 인트라컨티넨탈 볼케니즘이라 그래가지고 판 내부 화산 작용. 아 이렇게. 보통은 판하고 판이 만나는 지점이 균열이 많으니까. 그쵸, 그쵸. 그런 거기선- 데서 지진도 나고 음. 폭발도 하고 하는 건데.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구멍을 누가 푹 냈나? 그렇죠. 전교 1등의 가출 사건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은 이미 다 연구가 많이 돼서 예. 그 과학적 흥미의 대상이 아니고 아직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개념화되지 않은 것들이 사실은 과학적 도전 과제로서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교수님 보시기에? 왜 멀쩡한 한반도에 갑자기 두 개가 퐁퐁 두 개나 있습니까? 판 가운데. 그러니까 판 가운데. 굳이 왜? 굳이 왜? 그것도 이게- 한반도에. 지금 여기가 이 예. 그림을 조금 보시면요. 여기가 울릉도예요. 우리 예. 독도 있죠? 울릉도가 있고 독도? 울릉도에서 예. 반드시 독도는 있어야죠. 예, 여기 예. 없으면 독도가 지도도 아니죠. 있습니다. 예. 여기 독도가 있는데요. 음. 독도가 조그만한 섬이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 독도라는 아우 저거 화산을 안 이렇게 올라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저거. 물 속에 있는 거였네. 예, 작은 화산이 아니에요. 지금 예. 여기 보면 편편하게 솟아있는 부분이 있죠. 네. 이게 독도 화산입니다. 아 저것도 화산입니까? 독도도? 예, 이게 독도 화산이에요. 아. 예. 예. 우리가 그런데요? 그리고 옆에 심흥택 평정해산, 이사부 평정해산. 저 물 속에 있는 건데. 네. 저것도 펑펑 올라온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어. 울릉도 같았을 거예요. 뾰족했을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평정해산이라고 부르고 또 예. 기요라고도 부르는데 예. 화산이 성장해서 물속에서 성장해서 물 밖으로 얼굴을 내밀면 이거 네. 우리가 화산도라고 말해요. 예. 화산섬. 예, 예. 화산섬. 예, 그렇게 말하는데 화산 활동이 멈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파도가 쳐서 목이 잘리는 거죠. 이게 실제로 디캐피테이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아. 독도도 뭐 아주 오랜 세월 후에는 없어지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순서를 보시면 예. 이사부와 심흥택 평정해사는 예. 이미 아무것도 안 남아 있고 편편해져 있죠. 그러네. 근데 이제 독도는 아직 그래도 남아 위에 뾰족한 있습니다. 게 있어요. 예, 우리가 방파제 쌓아서 잘 지키면 안 없어질 겁니다. 야, 저 이사부 평정 해산도 저 예전에는 그럼 우리 땅이었을 텐데. 우리 땅이니 뭐 일본 땅이 또 싸웠겠구나 저 가지고. 좀만 또. 우리가 빨리 방파제를 만들었으면. 그러니까 안용박 해산 위에 올라온 게 네. 없어지. 안 돼. 그러면 없어지고 그랬구나. 그저 동해물에 동해에 담겨 있는 거 그 저 물 빼 좀. 이쪽도 내려오게. 그러면 그거- 야 섬이 두 개나 더 그러면 생겼네. 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와. 동해물을 좀 뺍시다. 세상에. 저것도 독도도 위험합니까? 독도도 폭발 가능성이 있어요? 독도는 뭐 폭발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평정 해산이 되는 이유가 예. 추가적인 화산 활동이 없기 없어서 때문에. 그동안 이제 쓸려 내려가니까. 평평해지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큰 시간 단위에서 보면 예. 100만 년 단위에서 보면 이 5개의 화산체가 예. 하나의 마그마 기원을 가지고 있다. 아, 밑에는 같이 있고. 네. 아. 그래서 울릉도, 저는- 안용복, 예. 독도, 심흥택, 이사부가 저게 저게 5개가 다 뭐한 밑에- 세트다 밑에는 저게. 같이 네, 있고. 그래서 학교에 제안한 이름이 그 울릉도 독도 화산 그룹 그리고 영문명으로는 울릉도 독도 볼케닉 그룹이라고 제안을 해서 예. 일본이 자꾸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거를 좀 이렇게 봉쇄하겠다. 아. 울릉도와 독도는 하나의 골이기 때문에 예, 하나의 같은 기원을 갖기 패밀리다, 때문에 그게 예, 그렇죠. 어디서 가깝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예, 땅 맞습니다. 밑으로 아니 근데 저걸 봐도 하나의 패밀리 같은데요. 밑에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밑으로는. 네, 기원이 거의 동일하고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저기도 뽕뽕 중에 하나인 거네요. 네. 큰 마그마의 뽕뽕 중에 하나. 그런데 이게 보면은 어. 오른쪽이 가장 오래됐고요. 예. 서쪽이 가장 젊어서 우리 뭐가 상상되나요? 하와이 좀 상상 안 되시나요? 하와이도 섬들이 하와이 엠페러 그 아일랜드라고 해가지고 예.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과거에 분출했던 것들이 쭉 줄지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하와이 같은 경우는 열점 화산 작용이라 그래서 열점은 그냥 고정이 돼 있어요. 예. 네. 근데 위에서 판이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옆으로 간 거예요. 지표면이 옆으로. 움직이면서 여기 화산 뻥, 만들고 어. 판이 또 좀 움직이고 옮기면 뻥. 컨베이어 벨트 같이. 예. 뻥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아하. 뻥.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울릉도 독도 화산 그룹이 예. 열점 화산 그룹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건 판 내에 있다면서요. 그래도 그래요? 예 물론 열점은 아무데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열점 화산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우연히 그렇게 하나의 그 마그마가 밑에는 소스 있는데 여러 뿅뿅뿅뿅 쪽으로 나왔다? 나온 것이다. 왜냐하면 열점 화산이 일어나려면 거의 멘틀과 핵의 경계에서부터 마그마가 올라와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 울릉도나 백두산이 위치한 지역에는 여기 경계를 보시면은 우리 태평양판이 일본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걸 섭입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그 섭입된 태평양판이 밀고 내려와서 울릉도 밑에도 있고 우리나라 밑에까지 와 있어요. 예. 예. 일본의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잠수가 시작돼서 그렇죠. 일본 밑으로 파고들어서 동해까지 왔다. 맞습니다. 네. 이제 이게 멘틀 안에 한 660km 되는 지점에 예. 그 어떤 그 밀도의 경계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뚫고 내려가지 못하고 거기 그 경계를 따라서 쭉 가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뭐가 올라오더라도 그걸 막고 있는 벽이 하나 있다는 거죠. 더 깊은 곳에서 뭐가 올라오더라도 예. 예. 내려간 태평양판이 막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열점 화산 작용이 일어나기가 어렵다. 어렵다. 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네. 울릉도 독도저 화산 그룹은 제주도에 있는 여러 오름과 백록담 그룹과 같은 그 패밀리들이라고 보면 되나요? 백두산과 울릉도는 좀 비슷하게 아니 한라산에 네네네. 백록담 주변에 오름들이 이렇게 패밀리들처럼 있잖아요. 그건 또 제가 또 그걸 또 설명을 드리자면 한나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거긴 또 거기 나름의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남해부터 동중국해에 이르는 그거는 그러면 한 번 더 한번 더 다음 시간에 아, 그렇게 제가 해서. 여쭤 일본은 지진도 많잖아요. 근데 일본보다 우리가 화산이 더 말씀하셨던 백두산은 뭐 세계 3대 폭발이 있었던 화산이고 그래. 울릉도도 걱정이고 이따면 일본에서 뻥뻥뻥 해야지. 터졌어야지. 일본은 또 별로 없는 것 같고. 후지산? 일본에서는 자주 일어나죠. 물론 우리보다 네. 뭐
뉴스를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짜투리로 막 일본에서 어디 화산 분화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아주 자주 나고요. 예. 일본은 심지어 아주 작은 분화는 기사화하지도 않거든요. 그 사쿠라지마 화산이라고 일본 가고시마에 있는 아주 유명한 화산인데요. 예. 거기서 뭐 2014년도에 국제 화산학회도 한번 열렸는데 예. 화산학회 기간 동안 하루에 2번씩 터지는 일본은 더하다. 예,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냥 버닛에 자동차 버닛에 화산재가 쌓이는데 그냥 닦으면서 그냥 타고 다니고 그냥 그래요. 퐁. 네네. 거기는 초기 화산이라 그냥 찔찔 흐르는 거라서 네, 거기도 보면은 아이라 칼데라라고 하는 거대 칼데라가 있고 그 안에 자라나고 있는 화산이 사쿠라지마 화산입니다. 조금 젊은 화산들이라 괜찮아요 거기는. 예, 거기는 이제 칼데라 후 화산 작용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화산학이라는 게 있는 거죠 지금 화산학. 네, 예? 그렇죠. 전공 교수님 화산학을 전공하셨고. 예, 전 그렇게 야, 말합니다. 되게 재밌네요 화산학이라는 게. 난 진짜 평소 처음 들었어요. 그럼 좀 배워보셨습니까? 이과생이었는데? 화산학 모르겠죠. 잘 몰랐어요. 이야. 지질 장르 중에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네. 지리학과 중에 하나입니까? 지질학 지질학 예. 중에? 전통 장르는 아닙니다. 전통 장르는 뭐 암석, 예. 광물, 예. 퇴적물 뭐 것들인데. 이런 거고 구조 뭐 이런 건데 어떤 화산학은 어떤 여러 가지 학문이 좀 융합이 돼야지 만들어질 수 있는 예. 학문이에요. 예. 땅 속에 있는 마그마부터 지표에 분출한 물질들까지 다 같이 공부를 하고 모니터링, 뭐 인공위성 같은 지구 물리적 방법으로 관측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예. 굉장히 복합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연구하면 어. 하와이, 이탈리아, 가야 돼. 일본 다 가야 돼. 다 가야 돼. 어? 어. 예, 제주도. 웬만하면 화산 터지는 주변이 관광지일 맞을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저도 7월에 저기 이태리 그 시칠리아 쪽에 가서 화산 연구를 좀 하고 왔거든요. 좋네. 네. 알겠습니다. 야 교수님 한 번 더 나와주셔서 저 오늘 다 못 배운 얘기가 한라산 제가 화산 패밀리와 남해안 이쪽에 예, 그거 얘기도. 그거는 충분히 해주세요, 배우고 나왔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부산대학교 지질환경학과 김기범 교수님. 네. 아, 부산에서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재밌네요. 오, 나는 너무 재밌네. 화산이 뭐 그렇지 뭐 그래서 생각했는데. 백두산 뭐 폭발하겠어? 막 이러고 말았는데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잘 좋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물러가고 네. 2부에서 저녁 먹고 저녁 먹고 돌아오겠습니다. 또 돌아와서 예. 재밌는 거 갖고 올게요.